안녕하십니까. 여기서는 고려의 생활과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 제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안에서 남녀 권리는 같았습니다. 동등했습니다. 재산 상속에 있어서 또는 상속 제도에 있어서 음서 대상에 있어서 남녀 권리가 동등했고요. 친족 용어도 다르지 않고 같았습니다. 오늘날 그 할아버지, 애 할아버지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고려시대는 어, 똑같이 한 아비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모 그리고 고모는 구분이 되지요. 그런데 고려시대는 이모나 고모나 똑같이 아, 자, 미 이렇게 호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뭐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와 애 삼촌은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고려시대는 똑같이 아, 자, 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순서대로 아들, 딸 구별 없이 호적에 기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는 가족 내에서 남녀 권리가 같았다, 동등했다. 오늘날과 거의 비슷하다. 재산 상속도요, 어, 남녀 불문, 아들, 딸 불문, 불문은 뭐니까, 아니 불문, 묻는다. 그러니까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 다음에 연령, 나이, 많고 적고 관계없이 불문, 따지지 않고, 재산을 균분 상속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혼인제도는 일부 일처제가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어때요? 일부 일처제지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고려시대는 처가살이가 일반적이었다고 해요. 처가는 뭡니까? 처는 부인 아내잖아요. 아내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집에 가서 신랑이 남편이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결혼했을 때 아내의 그 아버지, 어머니를 장인어른, 장모님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장인의 집, 장모님의 집, 그것이 장가입니다. 처가하고 똑같은 말인데요. 그래서 고려시대 남자가 신랑이 결혼하는 것을 장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장가 간다. 남자가 신랑이 결혼하는 것을 장가 간다라고 오늘날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고려시대에서 비롯이 됐어요. 장모님 집, 그다음에 장인 어른 집 장가, 거기 가서 살았습니다. 처가살이가 일반적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시집 간다는 뭡니까? 시집은 시댁의 집이에요. 조선시대 세종 이후에 이제 이 장가 간다가 시집 간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내가 부인이 남편의 집에 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 신부가 결혼하는 것을 조선 세종 이후에는 시집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신랑 신부 결혼하면은 장가 갑니까? 시집 갑니까?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요. 오늘날 젊은 신혼부부들은 뭐 시부모 안 모시잖아요. 거의 시부모 안 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장가 가는 것도 아니고 시집 간도 아니고 그러면 뭐예요? 그렇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백성의 풍속을 보면은요, 향도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 공부할 때 향자 들어가면 고향, 향촌, 지방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죠. 지방의 대규모 농민들의 노동 조직을 향도 그랬어요. 여기에서 매향 활동을 합니다. 매향 활동은 불교와 관련되는데요. 죽은 사람의 복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닷가나 강가에 그 향나무를 묵, 묻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매향 활동이고요. 그리고 불상, 석탑 제작할 되었어야 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려 후기에 들어가면은 이 대규모 노동 조직이 소규모 마을 단위의 조직으로 바뀌게 되면서 마을 단위로 상장 제례를 같이 치르는 그런 친목 모임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종교 학문을 볼까요? 불교 사상이 발달합니다. 불교 사상. 신라 말에는 교종 선종 중에서 뭐가 융성 유행했나요? 선종이죠. 선종. 지방 호족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고려 초에는 선종, 교종 뭐가 융성했을 것 같아요? 선종이죠. 왜 그렇습니까? 신라 말에 호족이 선종을 가까이 했고 고려는 호족 연합 국가다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고려 초에 선종이 융성하겠죠. 그런데 왕실에서 교종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교종 세력도 커가지요. 그래서 이 선종과 교종의 대립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선종과 교종을 통합하려는 교단 통합운동이 전개되는데 전기의 의천은 천태종을 창시합니다. 그것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는 것이고 수행 방법은 교간 겸수였습니다. 교는 교종, 관은 관념, 생각, 사색, 그러니까 선종이지요. 겸 같이 쌓아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후기에 가면은 진울에 의해서 조계종이 창시되는데 조계종은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수행 방법은 정해쌍수, 도노점수였고요. 이 진울은 불교 개혁운동을 전개합니다. 수선사 중심으로 불교 개혁운동을 전개한 인물이 진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도교와 풍수 지리설도 유행했고요. 고려 유학교육 강화하지요. 예, 국자감은 중앙에, 향교는 지방학교 그랬죠. 유교 경전 교육합니다. 그리고 원나라로부터 안양이 성리학을 고려 후기에 가져옵니다. 성리학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성리학을 신진 사대부 세력이 개혁사상으로 받아들이죠. 수용합니다. 역사서도 편찬됩니다. 고려시대 역사서 삼국사기, 동명왕편, 삼국유사, 제왕운기, 사랴 등이 있는데요. 일단 삼국사기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삼국유사도 기억을 해 두세요. 삼국사기는 정사체입니다. 김부식이 편찬했고요. 유교 합리주의 사관의 입각에서 서술한 것인데 우리나라 현재 있는 가장 최고액고예요. 가장 오래된 역사서입니다. 이규보가 동명왕편을 그리고 이련이 삼국유사를 썼는데 이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에 비해서 좀 재밌습니다. 신화, 전설, 꾸며진 이야기 이런 것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 외에 이승의 제왕운기, 이전의 사략 등의 역사서가 편찬이 되었습니다. 자, 문화와 예술의 발달을 볼까요? 고려 불교 문화가 굉장히 융성했는데요. 고려 시대에는 큰 것을 좋아했는가 봐요. 대형, 큰 대자예요. 큰 철로 만든 불상, 대형 철불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역시 대형 큰 석조니까 돌로 만들었고요. 석조, 불상. 이게 논산, 간촉사에 있는 석조 돌로 만든 미륵불이죠. 서 있는 모양이니까 입상입니다. 그리고 고려시대는 다각 다층탑이 만들어집니다. 통신라 때는 3층 석탑이 유행했죠. 근데 고려시대는 각도 많아지고 층도 많이 올라갑니다. 평창 월정사 8각 9층 석탑,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 층수 많아졌죠.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그 승탑도 만들어집니다. 유명한 건축물로는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애산, 수덕사, 대웅전 등이 있는데요.
배흘림 기둥, 그리고 주심포 양식,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습니다. 배흘림, 그러니까 기둥이 딱 세워져 있으면은 밑에 위에서부터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좀 넓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 좀 좁아요. 그렇게 되면 좀 안정감이 느껴지는가 봐요. 이게 배을림 기둥이고요. 해화는 공문왕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천산대렵도 그리고 불화 등이 있었고요. 청자는요, 11세기에는 순청자가 발달했고요. 12세기 이후에는 고려만의 독특한 기법을 적용한 상감청자가 발달했고요. 고려 말에는 분청사기, 그리고 조선 16세기 이후는 백자가 유행합니다. 그리고 금속 공예도 발달했고요. 목공의 대표적인 것이 낮은 칠기조 발달합니다. 글씨는 구양순체가 유행했고요. 음악은 궁중음악인 악, 그리고 고유음악인 소각이 발달합니다. 인쇄술에 있어서 목판, 나무로요. 목판 인쇄술은 초조대장경. 근데 이 초조대장경이 몽골 진입 때 벌타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는데요. 강화도에서 만들기 시작했죠. 16년에 걸쳐서. 이게 현재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절에 있어요. 어느 절에요? 경남 합천 해인사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금속활자는요, 1234년에 금속활자로 상정, 고구, 매물을 인쇄했다라는 기록은 있지만은 그 기록물, 인쇄물 자체는 없고요. 직지, 이게 1377, 현존 세계 최고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로 만든 인쇄본입니다. 이게 직지, 심체, 요절, 사음절로 줄이면은 직지심경, 이음절로 줄이면 직지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있나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